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소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티가 판매량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치백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현대자동차에서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예전에는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선과 면들을 보여주면서 과감한 면들을 보여줬었는데 제네시스 2세대가 나오면서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이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그때부터 현대자동차의 디자인들이 약간 좀 점잖고 절제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결하고 깨끗한 선과 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로 변화 없이 직선을 가지고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서 전진감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유선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체적인 차의 쉐입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좀 두툼하게, 그렇게 날렵하다기보다는 좀 다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지 이 라인이 요 기울기보다 좀 더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에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삼각형의 쪽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뒤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C필러 같은 경우에 보통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C필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필러인데 거꾸로 뒤집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것을 차라리 사다리꼴에 창을 만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좀 평행하게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이 가니쉬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C필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그렇게 어색하다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해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뒤로 많이 누워있죠. 유리가 이렇게 뒤로 누워있어가지고 좀 볼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굴곡들을 줘가지고 후면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기울어진 면, 이런 면들은 이제 저번에 투싼에서 아마 나왔을 때 그때 최초로 시도했던 그런 면들인 것 같은데, 이 아이소티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다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한 번 더 밑으로 쑥 들어가고, 다시 범퍼 부분에서 나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모습.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긁어내서 파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것은 심지어 테일램프 같은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것이 그냥 평평하게 디자인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 라인, 외곽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들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소티의 면처리에서 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목한 면처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살짝 부드럽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오목한 테마는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러운 면을 가지면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면발광으로 들어오는 테일램프의 디테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바디 면과의 단차 없이 똑같은 면으로 이어지는 것에 반해서 엠블럼 같은 부분은 입체적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후면부는 이렇게 오목한 면도 있지만, 위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라인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볼록하게 활처럼 휘어있는 그런 형상을 수입을 하고 있죠. 아이소티는 3세대를 거치면서 각 세대별로 이제 특징이 좀 있었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인상을 줬었어요. 뭐 헤드램프라든가 뒷부분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2세대에 와서는 이제 플루이딕 스컬프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과격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3세대에 와서는 점잖아지고 절제되고 정제되고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반떼 MD에서 AD로 넘어올 때 그런 변화들과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여백의 면들 있죠. 아반떼에서도 이 부분의 여백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어떤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이제 면들을 보여줬었는데,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여백이 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엔 좀 이게 좀 약간 과하지 않은가, 너무 여백이 광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지만, 깨끗한 전체적으로 클린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엠블렘이 생각보다 평평하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릴의 모양을 봤을 때 이제 핫스탬핑 공법으로 좀 입체적인 도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면들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평평한 면이 이 엣지 부분의 끝에 바짝 나와 있어요. 바짝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쉐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장식들을 평면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부터 요 안쪽에 약간 단차를 둬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약간 쑥 들어가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좀 배치했더라면 약간 더 입체적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3구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상향등인 듯 싶습니다. 자, B필러를 보고 계신데, 실내 안쪽에서 봤을 때 이 B필러의 윗단을 동그랗게 굴려가지고 마감재를 저렇게 동그랗게 굴리는 것이 유행인데, 역시 아이소티에도 이 부분을 굴려가지고 이쪽 유리는 각이 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마감재는 이렇게 라운드를 좀 지게 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그린하우스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완전히 미러 마감을 하지를 않고 반광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광 처리를 함으로써 약간 좀 더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2.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볼트 부분에 저렇게 따로 커버를 씌워 놓음으로써, 이것이 마치 그 아우디나 뭐 이제 외제차에서 보던 볼트를 가리기 위한 커버, 그런 커버처럼 마치 생겼는데, 볼트는 가린 것이 아니고 그냥 가운데만 저렇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모양의 검은색 커버링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윈으로 두 군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부지고 아주 당당한 뒷모습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키의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뭐 손에 잡기도 손에 쏙 들어오고, 디자인상으로도 괜찮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이렇게 뭐 누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재질감을 좀 틀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금속의 마감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뒷부분에 현대 마크 들어가는 부분은 예전에 있던 그 현대차들이 사용하던 스마트 키의 그보다 살짝 크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이 아마 이 키를 이제 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서 아마 빼면 이제 키가 빠져나오도록 되겠죠. 괜찮습니다, 디자인. 이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묵직하게, 다쳤을 때 털커덩 하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톡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견고하게 잘 체결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실내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봤을 때 굉장히 수평적이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관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에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약간 오목한 면을 테마로 삼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 역시 이 실내에서도 오목한 면이 요 부분의 면이 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렇게 이어지는 이 슬림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돌출형 내비게이션이 이제 장착이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IP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대한 이제 디자인 자유도가 좀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여기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뭐 불룩하게 하고 여기도 뭐 이어줘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이 돌출이 되면서 요 부분을 더 밑으로, 그리고 슬림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더 슬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IP의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 라이트한 아주 가벼운 느낌, 그런 느낌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오목한 면들,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종에서 공용으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에서도 본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나온 코나에서도 아마 이것과 비슷한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입체적으로. 특히나 이 부분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앞에서부터 뒤를 기점으로 이제 쭉 그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 굉장히 입체적이죠. 어디까지 뒤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왔을 때 요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무려 여기까지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요. 스티어링 휠을 한번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여기 이 부분에 특히 이 커버를 한번 툭 튀어나오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치백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타는 차고, 그 다음에 스포티한 면들을 좀 강조하는 차이기 때문에, 스포츠카 같은 이태리 스포츠카나 뭐 이제 그런 차들이 그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스티어링 휠을 자주 쓰는데,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여기를 너무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툭 튀어나온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 클러스터는 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무난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그냥 뭐 시인성 괜찮고 깨끗하고 뭐 보기 편한 뭐 그런 정도. 편의성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승하차 시 시트를 이동할 것인지, 무선 충전 시스템,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 이것은 아마 이제 팝업으로 작동을 할 때 이 정보 표시창에 팝업으로 알려주는 것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이런 거 괜찮네요.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가 발딱 서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기울어져 있는 차들은 바람을 쫙 타고서 이제 물방울들이 다 사라지는데,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맺히죠. 그래서 해치백에는 뒤에 와이퍼가 있는데, 그 와이퍼를 후진할 때 작동시켜 줄 것인지, 아마 후진 기어를 딱 물리면은 이제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기어 변속 알림, 이것도 뭐 팝업에 관한 기능이었죠. 윈도우 스위치를 봤을 때, 윈도우 스위치는 여기에 보통 뭐 어떤 홈을 판다거나 여기에 은색 도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깔끔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던 그런 정제된 면과 깔끔한 면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 상하로 원터치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원터치에 이제 살짝 올리다가 딸깍하고 이제 느낌이 났어요. 내릴 때도 내리다가 딸깍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짤깍 하는 느낌이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다가 두 단계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거가 살짝 거의 딸깍하는 느낌이, 걸리는 느낌이 없고 그냥 부드럽게 뭔가 부드러운 것에 걸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죠. 앞뒤 네 군데 모든 창문들이 원터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어 트림에 있는 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병 같은 것을, 이제 페트병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요. 구획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고정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송풍구의 디자인만 봐도 아반떼보다는 한 급 위의 차인 것 같은 마감과 그런 재질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레드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간 메탈릭 느낌이 나는 반사가 되어 있어서 느낌이 단순하지 않고 고급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끈매끈한, 뭐 까실까실한 그런 면 처리를 특별히 하지 않고 굉장히 매끈한 면인데, 이것이 내구성도 좀 있어 보여서 이것이 뭐 긁힘에나 그런 스크래치 같은 거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유럽으로 아마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 메인 타겟이 유럽의 이제 C 세그먼트 해치백 시장인데, 이런 것들을 만져봤을 때 굉장히 빡빡하게, 이것은 제가 그 1세대 아이서티부터 느꼈어요. 똑같은 뭐 아반떼급인데 아반떼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좀 빡빡하게, 이런 것들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옛날부터 느꼈었는데, 아마도 유럽의 주행 환경이 그 벨지안 로드라고 해가지고 돌포장이 이제 우둘두둘한 포장이 있어가지고 두루루루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들이 이제 움직임이 흔들림이 많은 도로를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있을 때 갈 때 잡소리가 이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고려를 한 것이 이렇게 뻑뻑한 작동감을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빡빡함은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차들 중에서 제가 만져본 선글라스 케이스 중에 가장 빡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어느 차들이나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릴 때 느낌이, 어우, 이거 뭐, 어우, 빡빡합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돌출형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크기도 적당하고 화면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큼직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작동하는 것들, 다이얼들이 쓰기 편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바로가기 키 같은 거, 맵을 눌렀을 때 어떤 모드에 있더라도 지도로 바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메뉴도 따로 있네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상등 스위치 있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렇게 따로 그 송풍구를 두 개로 나눠주면서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면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SD카드 끼우는 슬롯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열고 닫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요 비상등 스위치, 요런 거 굉장히 찾기 쉽겠죠. 비상시에 누르기 쉽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어 락을 하는 스위치는 특이하게도 그 문짝 있는 부분에 있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큼직한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눌러가지고 락, 언락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이 밑에 있는 공조장치 부분을 봤을 때도 깔끔하게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이건 역시 약간 메탈릭 느낌이 나는 빨간색인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버튼 같은 모양은 현대자동차에서 글쎄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이 옆면이 보이는 디자인, 이런 디자인은 약간 생소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창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커버들과 뭐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또한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쑥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 면으로, 이 여백의 면과 창의 면이 똑같은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느낌이 새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고 밑에 어떤 여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이 어떤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밑에는 이제 쑥 들어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손을 딱 걸쳤을 때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버튼의 사용감,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조기의 정보 표시창에 이제 되어지는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알아보기 쉽고 깜깜한 가운데서 도드라지는 이런 빛을 사용하고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뭐 알아보기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시인성도 좋고 모양도 괜찮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뭐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요런 부분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얇게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이
손으로 딱 잡았을 때도 조그만 스위치인데 이 다이얼이 생각보다 조그맣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 조그만 거에서 또 표시하는 그래픽도 작게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약간 뭐 만지는 재미 같은 것이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어 노브 같은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만지는 느낌이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 누르는 부분 역시 금속으로 되어 있고 누르는 탄성이라든지 이 밑에 있는 이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스티치 이런 것들 괜찮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이 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할 때 약간 주의를 줘야겠죠. 닦다가 이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젖은 걸레로 마른 걸레로 닦으면 스크래치가 나고 젖은 걸레를 물에 꼭 짜가지고 짠 상태로 물에 한번 묻힌 걸레로 닦으면 깨끗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 하이글로시 부품이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관리할 때 그렇게 젖은 걸레를 물기를 꽉 짜가지고 이렇게 닦는 습관을 들였더니 아직 거의 뭐 한 6년째 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정도는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획을 그어가지고 뭐 이런 시트,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스위치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괜찮습니다. 이 아이소티의 버튼류나 인테리어 통풍구 같은 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플라스틱, 이것이 아마 도색이 되어 있는 면인 것 같은데 이런 면들이 굉장히 좀 느낌이 매끈매끈하고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뭐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차들을 많이 타봤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조금 움직여가지고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딸깍 소리가 나가지고 움직임이 명쾌하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크고 이거 제가 원하던 딱 그 느낌입니다. 한 가지 제가 뭐 이거 제 아이디어이긴 한데 우리 옛날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당기던 거가 당길 때는 이제 따다다닥 소리가 났고 풀 때는 그것을 손으로 풀었잖아요. 그런 걸 좀 느낌을 계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릴 때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따다다다닥 이런 이제 느낌이 뜨르르륵 이렇게 느낌이 나는 거죠. 나면서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 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거 볼 필요 없이 올라와 있으면은 걸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당겼을 때 틱 이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뭐 느낌만 가지고서도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는 뭐 그런 맛깔진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양산차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느낌을 기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올리던 거 그런 느낌을 좀 할 수 있도록 컵홀더에는 셔터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컵을 지지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별도의 이런 홀더 같은 것이 있어서 작은 컵이든 큰 컵이든 들어갔을 때 잘 고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셔터는 어떤 베어링 같은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느낌이 그렇게 덜렁거리지는 않지만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고 이 골이 뒤로 갈수록 하나씩 휘어지게 되겠죠. 휘어져서 이 뒤에는 이제 글로브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뒤로 후퇴해서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 밑으로 꺾여서 들어가게 되겠죠. 시트의 파이핑과 스티치를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고 컬러풀하고 잘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가죽의 질감을 봤을 때도 이것이 아마 아반떼보다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싶어요. 누르는 느낌도 괜찮고 가죽의 질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에는 사이드 볼스터가 적당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차들이 좀 너무 물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이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 취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앉아봤을 때도 지지해주는 느낌이 괜찮고 절대로 이게 무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헤드라이너나 지금 보시는 A필러 같은 경우에는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싸 보이거나 뭐 그러지 않고 포근하고 괜찮은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예전에 좀 투박하고 컸던 것들을 조금씩 크기를 작게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거의 뭐 손가락보다도 훨씬 작은 그냥 뭐 장식인데, 가까이서 봤을 때 섬세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이런 꺾임이라든지 연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은 굉장히 가볍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타 다른 부분들이 좀 빡빡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과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에 감기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돌기를 세세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손에 잡히는 느낌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스티어링 휠을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이런 스위치들 말고 별도의 스위치를 2개 정도 해가지고 즐겨찾기 스위치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제가 주행을 할 때 자주 쓰는 이제 스위치가 뭐냐 하면은 이 내기 순환 스위치 있잖아요. 바깥 공기를 차단하거나 안으로 들여보내는 스위치. 이것을 고속에서 쓸 때 제가 이거를 찾는데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럼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무슨 똥냄새 같은 거, 소똥냄새 같은 게 날 때 딱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찾아가지고 더듬고 막 이러는 게 좀 귀찮은데,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거를 이제 모든 기능들, 차량에 애지간한 것들을 다 뭐 즐겨찾기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뭐 냄새가 나면 탁 눌러가지고 뭐 차단시키고, 굳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즐겨찾기 하는 그런 뭐 라디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공조장치를 작동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뭐 스포츠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가운데 스티어링의 가운데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가운데 어떤 마킹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스티치를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하나, 둘 이렇게 단순하게 꺾인 것이 아니고 약간 얼기설기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스티어링 휠을 손에 잡았을 때 촉감이라든지 뭐 잡는 느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 클립 같은 거에 이렇게 부직포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곳에 부딪혔을 때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많이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코나 요번에 새로 나왔을 때 리뷰를 하면서 이런 부품들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얇은 파츠를 하나 따로 제작을 해서 넣음으로써 결코 단순하지 않게 디자인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소티에 처음 나왔던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또 이제 별도의 파츠가 되어 있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 상단 부분에는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플라스틱, 이 하단은 전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단에만 부드러운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간 뭐 이제 팔 닿는 부분은 물론이고 이 벽 부분, 윗부분 다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만큼의 면을 따로 띄어서 어떻게 묶여져 있는 그런 타입의 디자인. 지금 뒷시트에 앉아 있는데, 뒷시트는 약간 앞쪽 시트보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엉덩이의 위치 같은 것이 약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뭐 전방을 봤을 때도 약간 높아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전방이 보일 정도로 살짝 높은 포지션을 하고 있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롭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굉장히 협소하거나 불편한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머리 공간도 꽤 뭐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동감에 있어의 빡빡함, 이런 빡빡함들은 여기 암레스트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했을 때 이렇게 딸칵 걸리고 집어넣을 때도 아주 쑥 들어가면서 여기가 맞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게 그렇게 맞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재질이나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빡빡해요. 절대 뭐 잡소리 같은 거는 나지 않겠는데요. 근데 오늘은 3세대 i3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i30의 좀 추가적인 모델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좀 나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국내에 들어올지는 아직 뭐 미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모델들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리뷰를 마치고 이제 매장을 나와서 돌아가는 길인데, 많은 분들이 제 리뷰를 봐주시면서 약간 목소리는 좋은데 듣기가 좀 답답하다, 말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소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왠지 제가 오늘 리뷰에서도 어소리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거기 매장에 많이 찾아와가지고 거기 정신없이 막 놀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오늘 찍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 리뷰도 약간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제가 어소리를 좀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소리를 좀 편하게 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좀 굵은 목소리라서 목소리를 편하게 내도 이렇게 굵어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많은 그 유명한 리뷰어님들, 모트라인의 뭐 노 사장님 같이 뭐 프락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그 톤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한상기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안녕하십니까, 한상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다 개성이 있죠. 저도 한번 저만의 좀 칼라를 찾아가지고, 뭐 비록 그냥 자그마한 개인 방송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